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창원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단속 강화를 외쳤지만 난폭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길 과속으로 미끄러진 시내버스가 아파트 방호벽을 뚫고 4m 아래로 추락합니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건 예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아슬아슬 고기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 난폭 운전을 적발했지만 도로의 무법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많잖아요. 내리막길도 많고. 근데 그런 데를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달려버리시니까 아무래도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떤 데 내가 술이 챘나 합니다. 그 정도로 흔들거리거든요. 단속만으로는 이미 한계. 긴 운행 시간과 짧은 배차 간격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한 노선에서 여러 버스 회사가 수익 경쟁을 벌이는 창원시의 공동 배차 제도가 난폭 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창원처럼 한 개 도서에 여러 개 회사가 공동 배차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자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빨리 달려야 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난폭 운전, 신호 위반. 창원시는 버스 회사 9곳에 연간 4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지만 난폭 운전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필요 운전에 의한 사고 위험성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보조금을 시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배차 간격을 평가하고 경쟁 노선의 공동 배차 수익금을 나누는 등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구성한 39사단 이전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해 창원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이 편향적이고 활동 기간이 길다는 건데 시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대규모 토양 오염이 뒤늦게 확인된 39사단 이전 사업. 사업 방식의 적절성과 사업비 산정 등에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꾸려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창원시와 의회 간의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로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건의문입니다. 특위가 야당 시의원으로 주로 구성돼 공정성이 없고 조사 기간 석 달은 너무 길다며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39사 특위 구성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시의원이 3명인 반면 무소속 등 야당 시의원은 6명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 1명씩을 추천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부해 여야 비율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사기간 석 달은 조례대로라며 창원시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맞섭니다. 이렇게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혹시 요청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 전에 야기된 창원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 앞으로 조사의 핵심인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더 커질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84명에 대해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 규정 외에 상여금 미지급과 복지점수 감액 등 자체 징계 규정도 포함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남교육청의 대상자는 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1인 기업을 포함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기업 생멸 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경남 지역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8.8%로 나타나 10곳 가운데 6곳만 살아남았습니다. 5년까지 이어진 기업의 비율은 그 절반인 27.6%로 산업별로 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가 14%, 제조업은 31.2%입니다. 최근 정부가 불황인 조선업 대책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검토 등 다양한 고용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업 고용지원책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용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을, 실직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과거 고용촉진 특별구역으로 지정됐던 통영의 경우 정부의 재취업 지원에도 조선소 채권단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취업 교육을 거부해 정부의 지원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비용들을 회사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채권단에서 추가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난감을 표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직한 조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도 취업 지원과 금융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실한 지원책에 한숨만 늘어가는 현장의 근로자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사무관 승진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남해군수 비서실장과 6급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금품 수수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도 연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군수 비서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남해군수 비서실장 39살 A씨와 남해군청 공무원 55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6급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3월 비서실장 A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군수 취임 뒤 사무관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되자 군수 측근인 비서실장에게 승진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전달한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초 현금 3천만 원은 B씨의 부인을 통해 처제에게 전달됐고 돈은 다시 남해군 청원경찰과 비서실장의 지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뒤에도 B씨는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사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등의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한 추가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와 함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 서부 내륙에 집중되겠습니다. 짧고 굵게 쏟아지는 만큼 옷이 흠뻑 젖을 수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쉬운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종일 구름량 가득하겠습니다. 여기에 볕도 무척 강해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 그 이상을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창원 20도, 거제 19도로 출발해 한낮엔 김해 29도, 창원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진주 27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또 비가 지나는 곳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해무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맘때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STX 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선박 발주를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STX조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함이나 경비정을 발주할 때 STX조선이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원시는 신규 선박 수주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경영 정상화라는 판단으로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가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창원 시내의 공연장이나 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사전조사에서는 응답 시민의 80%가 창원시의 문화예술 환경과 여건이 보통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주택관리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이달 안에 진주로 이전합니다. 주택관리공단은 혁신도시 한 아파트 주변 건물 4개 층을 빌려 본사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도 지상 6층 규모인 진주 신규 청사로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진주 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진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천 출신 박재삼 시인을 기리는 제18회 박재삼 문학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사천시 노산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어제는 전국 초중고교생 학생 100일장이 열렸고 오늘은 일반인 100일장과 박재삼 시 암송대회 등이 이어집니다. 박재삼 문학제는 한국 서정시 계보를 잇는 고 박재삼 시인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글 사랑으로 유명한 솔매 천감령 선생의 진주 첫 개인전이 오늘 17일까지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천감령 선생이 그동안 한글서의 이론적 체계화와 한글서의 특유의 미적 가치를 부각하고 예술적, 사상적 기반과 근거를 제시하는 데 쏟은 노력과 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낙동강 아래를 가로지르는 하저터널 공사를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터널은 2020년 완공될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낙동강 구간으로 길이가 4.39km에 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부산에서 삼남진을 거쳐 마산으로 연결되던 노선이 부산에서 마산으로 바로 연결돼 운행 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